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조수진 변호사가 그동안 변호했던 것들은 주로 누구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로 변호를 해왔습니다. 10대입니다. 여아의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사람을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냈는데, 근데 이거를 상당히 자기가 성과가 있었다는 듯이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성폭행 사건의 변호 사건을 쭉 올리면서 사실상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형량을 줄여줄 수 있으니 나에게 수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선전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의 위선,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하는 척, 뒤로는 성폭행범을 옹호하고 이들에게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 이중적인 행태를 하는 후보가 나와 있다는 거, 최소한 이런 사람 정도는 국민들이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제 상식적 판단입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3월 21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40총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곧 이제 눈앞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선거를 임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아니, 착잡한 것보다 좀 분노감이 일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후보들을 내놓고 정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인물들 얼마나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정말 더 심각한 인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이제 여러분들 아마 워낙 뉴스가 많이 돼서 이 지역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이 박용진 의원을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3차례에 걸친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우선 정봉주 후보가 여기서 후보가 됐지만 여러 가지 막말 논란, 특히 목함질에 우리 병사들, 피해를 당한 병사들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결국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어서 또 새롭게 전략지구로 지정이 돼서 경선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요, 조수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수진 의원이 있는데 그 조수진 의원과 상관없이 조수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알릴레오라는 그런 유튜브를 하면서 진행을 맡았던 아마 여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변호사의 과거 변호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수진 변호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위 민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정희 전 통진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정말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변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셨을 것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주로 이 민주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특히 간첩단 사건을 주로 변호를 많이 해왔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조수진 변호사가 그동안 변호했던 것들은 주로 누구냐? 주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로 변호를 해왔습니다. 참 저는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아니, 민변 출신 변호사면 성범죄 피해자를 주로 변호를 해야 될 텐데 가해자를 변호한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악마도 변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인은 민변의 사무총장까지 했고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했던 사건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선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성병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 근데 성폭행범에 대한 재판에서 이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행범을 변호를 했습니다. 이 체육관 관장인데요. 이 상습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서 성병까지 감염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뒤에야 이 어린이가 이 사실을 털어놨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병이 걸려서 문제가 되니까.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수진 변호사는 바로 이 성폭행범 체육관 관장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법정에서.
그 아이가 성병을 옮은 것은 그 체육관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즉,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성병을 감염시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한다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결국은 법원은 이런 주장을 다 기각하고 결국 이 성폭행범은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피해자를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데다가 이거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요, 2018년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 여성 19살입니다.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했다. 근데 결국 이 성폭행범은 2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22년에는 특수강간 혐의의 남성을 또 변호를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2018년에는요,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또 변호하기도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주로 이제 N번방 사건이라고 그러죠. N번방 사건이라는 게 이제 불법적인 촬영을 해서 유출시킨 이런 비슷한 범죄를 성착취물을 그것도 10대입니다. 여아의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사람을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데, 근데 이거를 본인의 블로그에 상당히 자기가 성과가 있었다는 듯이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성폭행 사건의 변호 사건을 쭉 올리면서 사실상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형량을 줄여줄 수 있으니 나에게 수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이 성폭행 사건을 변호할 때 강간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간통념이란 게 뭐냐면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건 거절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거다. 이런 게 강간통념인데 주로 이런 게 그 성폭행범에 대한 변호를 할 때 쓰이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주로 이제 참여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본인이 블로그에다가 이런 것들을 참여 재판하면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라든지 이 성폭행범이 범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게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 변호사면 뭐 용납하겠습니다. 그야 뭐 당연히 본인이 악마도 변호하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민변을 출신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 후보를 했다고 그동안 또 뭐 이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마치 뭐 민주화의 어떤 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반성하고 본인이 이제는 다시 태어나겠다 그럽니다. 아니, 그동안 성폭행범 변호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동안 이 사건으로 해서 했던 성폭행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 박은 거는 본인이 모르는 사실인가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사람이 박용진을 제끼고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천을 받으니까 조수진 변호사와 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왜 유시민 작가님께서 조변은 왜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이제 약간 반농도 하시고 이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북을 지역이라는 게 한 번도 지금 보수 정당이 당선돼 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천하면 그냥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배지를 주었다는 것도 뭐 저는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유권자들은 완전히 뭐 당신들은 우리 표만 찍어주는 그냥 식민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북 주민들이 그냥 배지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그냥 주웠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변호사를 지금 민주당이 박용진을 제치고 3번이나 해서 여성 가산점을 25%나 부여를 해서 이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또 시민단체들, 여성단체들이 들고 올렸습니다. 이 여성 가산점을 25% 준 거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약자에 대한 개념, 여성의 권익,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건데, 아니, 그동안 제가 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사람한테 왜 25%라는 가산점을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여성단체들은요, 이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라는 단체는 조 변호사 후보직 사퇴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또요, 전국 146개 단체가 참여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에서도요, 민주당은 조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냈습니다. 참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위선이란 게 뭔가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유시민 이사장, 뭐 본인은 민주화의 어떤 이 선봉장처럼 또 민주화 진영의 어떤 대표 인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 알리오라는 걸 노무현 재단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조수진 변호사와 촬영을 하고, 이 조수진 변호사는 또 민변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성폭행범을 변호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공직 후보자로 나서서 국회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 나가면 무슨 활동을 할까요? 성폭행범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까요? 참 저는 이 이중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공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의 위선,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하는 척, 뒤로는 성폭행범을 옹호하고 이들에게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 이중적인 행태를 하는 후보가 나와 있다는 거, 참 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요, 물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코인왕 김남국의 화려한 복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당에서 출당이 됐습니다. 상임위 시간에, 본회의 시간에 열심히 코인 투자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국회 징계 자문위원회에서 제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결국 출당 조치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번엔 더불어민주연합에 슬쩍 입당을 했습니다. 당에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은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합당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코인왕 김남국 의원, 사실 이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코인을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화폐나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벌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세탁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 이 코인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이 징벌할 수 있는 법률적 미비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잘했다, 도덕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거래 금액이요, 우리나라 코인 거래자의 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수백억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 바쁜 시간에 그래 놓으니까 옛날에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이모를 이모로 이렇게 이 질문에 온갖 참 행태를 벌여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리쩍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통해서 다시 또 입당을 복당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요, 이제 도대체 선거악이 뭔지 솔직히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의인지 올바른 이야기인지도 솔직히 헷갈리는 측면이에요. 왜냐? 워낙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정의롭고 자신들이 옳다. 대표적인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제 뭐 정당 대표로 요즘 지지율이 오르니까요, 아주 뭐 온데 다니면서 그냥 아주 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 자신의 딸을 이 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온갖 위조하고 했던 범행 다 드러났고, 부인은 징역 4년을 살았고, 본인도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곧 빵에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당을 만들어서, 이 당에서는요, 입시에 있어서 기회평등을 보장하겠다는 당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니고 당신들은 내가 만들어줄게. 근데 이 지지율이 높다 그러네요. 이 당에서 보면 정과를 안 저지른 사람은 이 당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요,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운하 전 현 의원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장식 대변인, 이 사람도 지금 음주,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전과 사범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인기하고 무조건 윤석열 정권 타도만 하면 그냥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야나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대표가요, 축구 선수 중에서 황의조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황의조 선수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탈락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범죄를 저지고 곧 구속될 사람도, 이렇게 성폭행범을 변호한 사람도, 그냥 코인왕, 투자왕도 아주 그냥 떳떳하게 국회에 얼굴 두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글쎄요, 뭐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당의 잘못도 있겠지만 또 이런 사람들을 찍어주는 저는 유권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본인 찍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쪽 당 사람이 싫어서 뭐 찍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한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나라 국회가 잘 되려고 이제 국회 욕할, 저는 유권자들이 국회를 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정도는 우리가 국민들이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제 상식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22대 국회는요, 21대는 철험회가 몇 명이 있었지만 22대는 그냥 전체가 다 철험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봐야 된다는 것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